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처럼 달고 사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끈지끈 두통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어른들은 90%, 소아 청소년은 40~40%가 두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두 분은 늘 웃고 살잖아요. 네. 두통 겪은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나머지 네. 10%에 해당이 되나 봅니다. 오. 저는 솔직히 살면서 두통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예, 근데 요즘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이쪽이 약간 지끈지끈한 적은 있지만 전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철아 씨는? 혹시 스트레스 저 때문에 받는 건 아니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노코멘트 하니까 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어쨌든 예은 씨 때문에 저희는 늘 이렇게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때문에 알고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두통을 정말 많이 겪어요. 예. 제가 특히 날씨 안 좋거나 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네. 늘 머리가 아파서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머나. 네, 그래요. 사실 이 두통이라는 게 단순히 이 머리가 아픈 것을 떠나서요. 관자놀이, 뒤통수, 뒷목까지 아주 광범위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365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통의 다양한 양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치 신경과 전문의 이정곤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디시원 신경과 이정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궁금해요. 원장님 혹시 두통 겪으신 적이 있는지, 자주 겪는지. 저도 사실은 두통을 모르고 살았었는데요. 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전임의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던 시절에 네. 당시에 당직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어머나. 이만큼이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전공이 뇌졸중이었기 때문에 네. 뇌졸중이 온 게 아닌가.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다. 두통이 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한 30분을 기다려 봤는데 엄청 강한 두통이 와서 한 이틀을 꼬박 이제 집에 어두운 방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후부터 사실은 두통에 든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거를 많이 공감을 못 했는데 그 후부터 공감을 많이 해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사실 두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감기 걸렸다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진짜 두통의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두통은 뇌 자체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이 뇌 말고도 머리에는 뇌를 싸고 있는 막도 있고요.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말초신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의 압력이나 변형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통을 일으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 다른 부위의 동반 증상으로도 두통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감기나 축농증, 독감, 장염 같을 때 두통을 쉽게 경험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혈압이 높을 때도 두통이 생기고요. 아니면 여성분들은 월경 전후로 호르몬 변화에서도 생기고 아니면 뒤통수나 이 목 뒤에 근육 뭉침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두통이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두통으로 반복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원인이 이해한 것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두통이 나오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두통이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입니다. 주변에 보면 네. 두통을 너무 흔하게 겪다 보니까 원장님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 가서 뭐 MRI도 찍고 CT 검사도 하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거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혹시 다른 검사 방법이 있을까요? 예, 검사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이게 언제나 환자분들께 받는 질문 중에 언제나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차지를 합니다. 예.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뇌신경 질환을 다루는데 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원인을 찾는 건데요. 이 뇌신경 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로 원인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을 때 제 머리를 찍는 거 하고 아니면 제가 오늘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MRI를 찍는 거 하고 두 사진을 비교를 하면 네. 과연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것 같지 않을까? 어차피 뇌 구조는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뇌 구조가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 뇌 기능이나 신경 기능이나 그 안에서 우울한 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MRI라고 하는 기술로는 아직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머릿속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만 감별을 해주는 검사거든요.
따라서 두통의 대부분인 약 90% 정도는 우리가 흔히 시행하는 CT나 MRI 같은 검사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많은 연구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두통을 구별을 하는데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을 1차성 혹은 특발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네. 이상 소견이 있는 것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영상으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내 두통은 결국 원인을 못 찾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다른 검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뇌파라든지 뇌혈류 초음파, 진찰이나 경추 엑스레이를 찍으면 대략적인 원인을 알 수 있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이 있는 두통이 2차성 두통이고 그 반대 개념은 1차성 두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검사에서 이렇게 명확한 원인이 있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2차성 두통에는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뇌혈관 질환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좀 드물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뇌질환도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흔한 것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급이 되면서 많이 생긴 경추질환, 아니면 고혈압이나 갑상선 질환, 아니면 부비동이나 턱관절 질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두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통들은 검사상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원인에 대한 교정을 통해서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 정도는 이런 명확한 원인이 사진을 찍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죠. 네. 이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크게 편두통, 긴장형 두통, 분발 두통, 3차 신경 관련 두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두통이 1차성 두통인데 이 중에 편두통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편두통 하면 보통 우리가 한쪽 머리가 막 아프고 지끈지끈하고 쑤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그 편두통은 그 이름 자체의 명칭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입니다. 진료를 볼 때 의사가 표현하는 편두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환자분이 표현하시는 편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허. 이제 환자분들은 머리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 의료진들은 진단 기준에 딱 맞을 때만 편두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조금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어서 편두통의 70% 정도의 환자분은 대부분 한쪽이 아프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이름이 붙은 질환입니다. 뇌랑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의 혈관이 주위 신경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뇌혈관이 확장을 하면서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혈관성 두통이다라고 명칭을 좀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한쪽 머리가 아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번갈아서 아플 수도 있고 아이고. 양쪽이 아플 수도 있고 뒤에가 아플 수도 있고 전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편두통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이게 있으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지끈거리거나 뻐근한 두통이 대부분은 관자놀이나 눈 주변 이마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뒤통수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도나 부위가 세지거나 위치가 퍼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두통과 함께 동반 증상이 있다는 건데요.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 있는 시기에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다든지 두통이 생긴 전후로 피곤하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하품이 나오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두통 직전의 전조 증상이라 그래서 10%의 환자 정도는 눈앞이 약간 반짝거리거나 뿌옇거나 까매지는 제가 경험한 증상이죠.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통 외에도 강도나 위치가 변하면서 동반 증상이 있다. 그러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통의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치료를 볼 때 환자 입장에서 내가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두통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통의 위치를 잘 알려주시기만 해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후두부, 그러니까 뒤통수와 함께 목에서 어깨까지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편두통보다는 긴장형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이 많습니다.
동반 증상이 특별히 없고 고개를 움직이거나 목을 이렇게 젖혀봤을 때 결리는 부위가 있다든지 만졌을 때 뭉치는 근육 경직이 있으면 아무래도 뇌 검사보다는 후두부나 경추 근육에 대한 진찰이나 경추 엑스레이를 찍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근육 치료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이마나 관자놀이 통증이면 모든 두통이 가능하지만 편두통이 많기 때문에 좀 문진을 많이 해야 되고요. 눈 주위나 이마 쪽으로만 나오는 통증일 경우에도 편두통이 가장 흔하긴 한데 드물게는 분발성 두통이나 3차 신경에 의한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경추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서 눈 쪽으로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다양한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내가 겪던 두통이랑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던가 이거는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는 두통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1차성 두통인 편두통은 20, 30대, 40대까지 대부분 시작이 되고요. 긴장형 두통은 두통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 영상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 두통은 50대 이후에 없던 두통이 새롭게 나타났다면 검사는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는 두통도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 것은 벼락두통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갑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터지거나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좀 위급하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주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아니면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한다. 이랬을 때 복압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두통이 생기는 것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요. 자고 있는데 두통이 생기거나 잠에서 깰 정도로 두통이 강하다. 혹은 점차 두통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도 검사는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뇌병변으로 인한 두통의 경우에는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의식이 저하가 되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MRI나 MRA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원인이 있는 두통, 그러니까 2차성 두통의 경우 감염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감기나 축농증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2차성 두통으로 볼 수 있나요?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인 2차성 두통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아마 감염에 의한 두통하고 경추성 두통인데요. 경추성 두통은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감염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이 감기랑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서 동반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또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 심한 편이고요. 감기 합병증으로 생기기 때문에 감기가 오래 가면서 두통이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감기 외에도 독감이나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 그리고 최근에는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 같은 것도 두통이 잘 생기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앓고 나서 코로나는 나았는데 내가 원래 있던 두통이 악화가 돼서 두통 체질로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머나. 네. 또 장염 바이러스가 두통을 많이 일으키는데 네. 이 장염과 뇌염, 뇌수막염이 질환을 바이러스를 공유를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두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 말씀해 주신 대로 두통에는 참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있네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원인 말고 뇌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뇌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상 후 생기는 두통인데요. 실제로 검사상에서 뇌 손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충격 후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면 뇌진탕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뇌진탕도 영상으로는 이상이 보이지 않지만 짧게는 며칠에서 길면 몇 주, 몇 개월까지 두통이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5% 정도 환자들은 좀 수개월 이상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뇌경색이나 뇌출로 인한 두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뇌 종양으로 인한 두통이 있는데요. 조금 매우 드물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종양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수개월 동안 천천히 조금씩 심해지는 경과를 띠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두통이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뇌혈관이 찢어지는 뇌혈관 박리, 그리고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수축 증후군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두통을 발생시킵니다. 조금 드문 병이긴 하고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요즘에 뇌동맥류, 뇌혈관 꽈리라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동맥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 두통은 사실은 영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이 뇌동맥류가 이미 파열되었거나 많이 크지 않다면 이 자체가 두통을 발생시키지는 않고요. 내가 다른 이유로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두통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줄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원장님, 종류는 참 다양하지만 겪는 사람은 내가 어떤 두통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원인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갈 텐데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좀 받게 될까요? 말씀드린 2차성 두통 중에 이제 뇌 질환이 의심되면 결국 영상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흔한 편두통, 긴장형 두통, 경추성 두통 이 세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혹은 이 세 가지 중에 일부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라는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가장 흔한 편두통의 경우에는 뇌혈관이 확장을 하고 수축을 하고 이렇게 혈관 이상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한 1, 20분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뇌혈류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관자놀이나 눈이나 뒤통수 쪽에 대보면 혈류 흐름이 과다한지 정상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고요. 경추성 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근육에 대한 진찰이고요. 그리고 경추 엑스레이를 찍어서 경추 각도나 디스크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두통의 증상이 있고 만약에 2차성 두통의 증상이 있지는 않지만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두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명 두통 박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오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오해가 어차피 두통약은 다 진통제다 해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물론 시중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하는 것은 소염 진통제가 맞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약물은 진통제 외에도 두통이 생기지 않게 미리 억제해주는 약물도 있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뇌혈관 확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해주는 약도 있고요. 이분이 너무 뇌가 과민해서 두통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아주 약하게 쓰면 두통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주름을 피기 위해서 많이 시술을 하시는 보톡스라고 하는 독소가 신경 독소인데 얘를 두피나 관자놀이, 뒤통수에 주사를 하면 두통을 한 80% 정도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편두통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GRP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견이 돼서 얘를 억제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통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저희 친오빠도 두통이 꽤 자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성 두통 환자는 사실 아휴 뭐 어차피 약 먹어도 그때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반포기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신경질환의 특성인데요. 어떤 두통이든 간에 두통이 너무 자주 생기면 우리 몸의 뇌신경이 점점 예민해져서 두통이 잘 생기는 체질로 점차 변화가 되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 내가 약을 먹을 정도의 두통이 한 일주일 정도 있고 약을 먹지 않아도 머리가 맑지 않거나 무거운 두통을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두통이 쉽게 생기는 체질로 내 뇌신경이 예민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방 약물이나 시술, 호르몬 치료 등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심하면 신경 차단술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또 두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생리 주기와 가까워서 그렇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리 주기하고 두통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편두통은 생리
나 월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랑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편두통이 여성에게 많고 젊은 여성에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 호르몬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월경 시작 한 2, 3일 전부터 생기면 이제 월경성 편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편두통보다는 더 강도도 세고요. 지속 기간도 긴 편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감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어머니가 편두통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젊을 때 편두통을 앓으셨다. 그중에서 월경성 편두통이 있었다 하면 따님이 월경 편두통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강도가 길고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뇌혈관 수축 작용이 있는 트립탄이라고 하는 약 중에서 효과가 좀 오래가는 약을 선택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해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약 얘기 나오니까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약을 이렇게 먹다 보면 좀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자꾸 먹다가 혹여나 좀 무뎌지는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들 것 같거든요. 궁금하다. 네. 네,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먹는 행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약을 뭐 가끔 먹는 것이라면 큰 영향이 없지만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은 오히려 두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자꾸 먹는다든지 술을 점점점 접할수록 주량이 세지잖아요. 네. 예, 이제 뭐 간도 영향을 미치지만 뇌라고 하는 장기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와도 옛날보다는 덜 취하는 체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두통이 자주 있을 때 진통제를 자주 먹게 되면 뇌가 진통제에 적응이 되면서 약기운이 빠져가는 시기에 다시 두통이 오고 빠져가는 시기에 두통이 오고 하는 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진통제를 한 달에 한 10일에서 15일 넘게 3개월 이상 먹게 되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척추나 관절 질환 때문에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통제를 매일 먹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두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말고 네. 먹는 게 있어요. 뭔데요? 특히 아침에 뭔가 좀 머리 아프고 찌뿌둥하잖아요. 예.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원장님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향긋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커피가 두통 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커피는 이제 두통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복합 두통제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유가 카페인이 뇌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두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통이 자주 있지 않은 분들은 커피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커피를 먹게 되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두통이 다시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는 두통에 좋지 않고요. 네. 드시더라도 한 잔까지만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커피를 끊든지 디카페인 커피라든지 그런 것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외에도 뭐 에너지 드링크나 콜라 같은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두통을 유발하는 뭐 행동이나 어떤 좀 습관 이런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하루 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심한 운동, 뭐 크게 무거운 걸 드는 웨이트 운동 같은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통을 많이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공복이나 금식, 과식 이런 것이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잠을 너무 안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하는 것도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네. 금연하고 금주도 중요한데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뇌혈관이 수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보통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되면 뇌졸중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주도 두통을 악화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습한 날씨나 뭐 여름철 이런 날씨라든지 뭐 특정 음식, 냄새, 뭐 아니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 네. 이런 게 두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유발 요인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뭐 심한 스트레스나 기분 장애가 있으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경추성 두통의 경우에는 어깨보다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거나 목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경추성 두통도 생기고 긴장형 두통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겪는 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두통은 따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적 연세가 젊은 20, 30대, 40대 환자분들은 대개는 편두통 혹은 경추가 안 좋은 경추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분들은 오래된 두통이 이미 뇌가 예민해져서 변형되었거나 아니면 관절이나 척추 문제로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시기 때문에 약물로 인한 두통도 많이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상에 그 검사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플 때는 참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잘 치료가 되고 관리를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두통의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이정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